자,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할 말이 참 많은 기업이죠. 앞서도 이 종목 분석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는 10년 전서부터 제가 주력 종목으로 계속 다뤘던 기업입니다. 이거 지나간 얘기 다 빼고요. 우선 최근 상황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 오스코텍에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냐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스코텍.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저 앞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죠. 유한양하고 편차 나올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자, 이제 자회사 저쪽 얘기 나왔을 때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건 버리러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노스코하고 이제 분리 상장하겠다라는 거 나가리 됐을 때, 자 이거 나가리 같은 게, 자 이거 호재 맞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급락전 주가까지는 당연히 도로 찾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표 사임 같은 경우 여기도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거 호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주가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합병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올라가는 이슈로 이걸 내세웠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신고가 세웠을 때 얘기입니다. 2달 전에 신고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이게 제노스코의 합병기대감은 저 앞쪽에 대표 사임하고 나왔던 8개월 전에 앞쪽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이때 나왔던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모멘텀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뒤늦게 흥분해서 따라갈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이제 눌리면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에도 다시 얘기 들어갔었죠. 이제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기대보다는 합병 기대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요거 상한가 들어갔다가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신약 가치에다가 경영권 이슈에다가,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 애매한 건데요. 요거 기존에 적용됐던 거는 이게 경영권 이슈 쪽에 강세 요인이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을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주로 사모펀드에서부터, 이거 지난 분석에서도 똑같이 얘기 들었었죠.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 사모펀드가 바이오 종목에 얼토당타는 루머를 흘리면서 깨진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루머 급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사모펀드 작품이라고 얘기 들었었죠. 돈이라 그러면 처자식도 팔아치운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HLB와 함께 이 사모펀드발 루머 하락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성공 임상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블록버스터 조단위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임상 성공 이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그러더니 임상 성공, 이미 성공이라고 올라가고 있던 종목에 뉴스 기사가 임상이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아서 떨어졌대요. 그날 왕창 깨지고 끝났거든요. 결국에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였다가 왕창 깨지고 끝났어요. 근데 끝났을 때 왜 내렸냐라고 하면 임상이 실패했다는 루머 때문에. 뭔 개소리야. 아침까지도 그 전날 임상 성공해가지고 주가 올랐고, 아침까지도 임상 성공으로 주가 올라들어갔었는데 사모펀드에서 장난을 쳤다, 이건 얘기죠. 지금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거 수급과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때 장난치던 그놈들이 똑같은 장난을 또 치고 자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1차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차익 매도에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그 앞에 얘네들 하는 짓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3주 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요. 그날 이거고 올라 들어간 날 이날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사모펀드가 도로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매도세 끝나고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도 보면 왕창 팬 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죠. 6만 주.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니라
차익 두들겨 패고 숏커버 시켜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숏커버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친다라고 할 때도 예를 들면 밑에 저점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리버설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전조 신호죠. 이제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일단락 되는 신호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매도가 여기서 일단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봤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려보게 된다라면, 자 여기서 여기서 임상 신청을 한 게 이게 왜 악재냐 그랬죠. 이게 왜 악재냐? 12월 5일 날 같은 때 한번 살펴볼까요? 12월 5일 여기 이런 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 남지도 않네요. 누가 없습니다. 아무도 때린 놈도 없이 그냥 하락한 셈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 있어요. 이게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장중에 장난을 친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예전에 네이처셀이 하한가 갔을 때처럼 이제 이런 때서 본 것처럼 이게 시장 조성자들 쪽에 이런 이거 여기요 8월 6일 날 이런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장대 양봉 음봉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끝나고 나서 수급을 보면 판 놈이 없어. 그렇죠? 끝나서 보고 수급 보면 판 놈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샀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뭐냐면 장중에 매도 때려놓고 시장 조성자 가지고 눌러놓고 그리고 밑에서 지금 장중에 공매도 때렸던 걸 다 사서 들어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커넥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곧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돌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반드시 저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 이건 다시 또 팔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또 눌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종목은 예전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가짜 뉴스로 떨어졌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죠? 가짜 뉴스로 떨어졌으면 그러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확인이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요. 이렇게 떨어지고 못 가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특히 오스코텍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예전서부터 두들겨 패놓고 그래서 깔아 뭉개놓고 개인들 다 나가 떨어지고 나서 사들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예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욕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 메이저들 행태 욕하는 종목에서 대표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건 도는 흐름 나오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경우는 앞서 60일선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곧바로 들어가는 게 한 번 더 꺾어 내려서 121선까지 해서 이렇게 대놓고 두들겨 패는 케이스는 밑으로 더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알터젠 같은 종목에서도 그랬고요. 작년도에도 이런 거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실리콘2 같은 종목에서도 그렇고 대놓고 이거 깔아 패대기 치는 형태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더 밀려 내려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더 밀려 내려옵니다 라고 이거 더 눌려 내려옵니다 라고 표시 다 드렸잖아요. 원래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깔아 놓고 그리고 밀려 내려가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손절하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손절하고 그러는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시켜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 다음에 자 기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히 바이오에서는 더하고 데려보이는 종목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호재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악재가 나오고 온다고 해도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다 반영을 했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다 반영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컴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가 기반영. 주가 기반영. 그래서 뭐 APR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베타 컴플리 주가 기반영을 2번이나 내세웠다라고 얘기했죠.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베타 컴플리 좋은 건 아는데 주가의 액임이 기반영됐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도 호실적에 주가 내려갔었죠. 똑같은 이론이죠. APR이 좋은 건 누구도 뭐 다 아는데 주가 기반영됐다. 이 종목 앞에는 삼양식품이 그런 똑같은 논리 베타 컴플리 주가 기반영론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주가 내려갔던 거군요. 삼양실적 사상 최대 실적 안다. 좋은 거 다 아는데
베터 컴플리 주가 이미 이렇게 주가에 기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200% 올라온 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들을 내세우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주가에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의 계산법, 시가총액 계산법, 많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 앱클론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퓨처캠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종목에서도 계산을 해드렸고요. 올릭스하고 D&D 파마텍하고도 비교해서 계산해드렸고, 최근에는 이 에임드바이오 그리고 R지노믹스 이런 종목에서도 이 시가총액 계산법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오 종목의 경우 시장 가치는 뭘로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 제1이 첫 번째 계산 기준이 바이오는 실적이 제대로 나는 쪽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1의 기준이 기술 이전 가치입니다. 기술 이전 가치. 그래서 이미 기술진을 한 종목의 경우는 이미 한 크기, 그리고 기술 이전을 아직 안 한 종목의 경우는 기술 이전이 나올 경우에 얼마치 정도의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냐. 코롱티슈진 기술 이전이 나와가지고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계속 D&D 파마텍은 왜 올라가? 기술 이전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코롱티슈는 같은 경우 최대 12조까지 이겨나죠. 그러니까 유한양행법 같은 경우서도 이 오스텍하고 엮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데 이게 때때로 이 시장 평가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게 흔들려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가치가 주가 따라서 올라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2조짜리였던 게 렉나제의 가치가 4조가 됐다가요. 여기서는 7조 들어갔다가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7조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그리고 꺾어 내려올 때는 도로 4조래. 자, 내가 사면 7조, 네가 사면 4조인 겁니다. 지들이 연락이 사고 있을 때는 기대가치 올려가지고 7조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들이 팔 때는 4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공인된 부분들 같은 경우나 그러면 가장 공인된 거는 이미 해 놓은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가 20만 원까지 그냥 홀딩하세요 라고 그냥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20만 원까지 그냥 갈 겁니다. 홀딩하세요. 왜? 20만 원이 ABL 바이오 주가 20만 원이 시가총액 11조입니다. 딱 11조예요.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크기의 총 크기가 11조입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9조고요. 알테오전도 그 정도 수준 되고요. 알테오전은 이미 그 시가총액을 한참 넘어 들어가고 있죠. 요렇게 계산이 돼서 요 기준으로 계산해서 에임드바이오도 얘기를 드렸고요. R지노믹스 같은 경우 적어도 3상 정도는 그냥 갑니다. 이건 너무 낮게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스코텍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얘기죠. 그럼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우선 오스코텍이 지금 진행했던 거, 렉나제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레이저 티닙 렉나제의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 크기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죠. 어느 정도 크기로 따느냐에 따라서 조금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약했던 걸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1조 4천억이 되는 거니까요. 1조 4천억에서 오스코텍과 제노코스 같은 경우 이제 갈라줄 필요가 없죠. 같은 덩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40%입니다.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6천억. 그러니까 6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조 5천억이 붙어가지고 이제 2조 2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준으로요. 2조 2천억이면 지금 1조 6천억 가고 있으니까 조금 낮죠. 그렇죠? 조금 낮아요. 원래 조금 낮은 게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쪽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오버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조금 낮은 상태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현실적으로 곧바로 다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가리 될 수 있죠. 그렇죠? 중간에 나가리 될 수 있잖아요. 즉 기술을 재는 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리가 될 수 있고 혹은 마일수를 따라서 렉나자 같은 종목처럼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렉나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당 2,300억의 매출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렉나제의 매출이 1년 동안 1조가 나오는 1년간 1조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년간 1조라고 하면 10년간 동안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되겠죠. 한 10조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 존슨앤존슨이 그렇게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유한양행 쪽으로 들어오는 돈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유한양행으로 치면. 그러니까 유한양행에서 가치가 7조 원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조금 더 과장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가치가 계산이 된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지금 이런 가격에서 이러고 헤매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기당 2,300억씩이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2,300억이 다 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로 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오스코텍의 이 가치 수준 같은 경우라 그러면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 렉나제의 가치는 레이저 티닙의 가치는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가치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조 5천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1조 5천억이 붙어 있죠. 1조 5천억이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것까지 치게 되면 아까 뭐 2조 2천억 정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요거 1조 5천억이 이제 추가가 돼. 그럼 최근 이제 고가에 대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토막이 나 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조 6천이니까 저기 들어갈 때는 지금 3조 원이 넘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8만 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지금 총 주식수하고 계산해 보면 38 24 88 64 3조 원이 넘어 들어간 거잖아요. 기술이전 1조 5천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던 레이저진입이 같이 하고 지금 다 합쳐가지고 3조 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3조 원까지 넘어 들어가서 기존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거기서 추가로 뻥튀기 된 구조 아닙니까? 이거는 패대기 쳐서 나오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아래쪽에서부터는 이제 또 이제 이건 지금 현재로는 또 기술 이전한 거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도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이 1조 원짜리, 1조 5천억짜리 기술 이전이 이게 오스코텍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렉나제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하고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6을 먹습니다. 오스코텍이 4를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알츠하이머즈 기술 이전한 거 같은 경우는 아델하고 같이 기술 이전을 했는데 오스코텍이 53% 절반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이제 7,5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가치에 계산하게 된다면 3조 원이라는 이것 자체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셈이에요. 해쳐 드신 거죠. 나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비싼 가격이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긍정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싼 가격이 됩니다만은 나눠 먹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약 7,500억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서 친다라고 하면 일단 나눠 먹기로 계산한 거서 일단 기본 수준으로 나온 게 렉나제에서 5,600억 그 다음에 여기서 7,500억 하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딱 여기 들어오면 1조 3천억 오겠네요. 이 자리. 그렇죠? 자, 아래 저가 걸려있는 요 자리가 1조 3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미 해놓은 기술 이전 가치 그 아래쪽으로 저평가 때 들어오는 구에 되면 이거는 뭐 덮어놓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면 앞에 나갔었죠? 알지맥스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얼토당토않게 두들겨 쳐맞을 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종목들 설명드릴 때마다 바이오 종목들 팁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이렇게 되는 일도 없어요. 뭐 되지도 않는 설레발에 혹해가지고 고점에서 그냥 덤태기 쓰고 이런 일들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잘 보세요. 그래서 요것은 잘 살펴보시게 되면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종목들 다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앱컬론 같은 종목들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평가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들 다 그렇게 올라 들어온 종목들 아닙니까? 인벤티지 다른 종목에 비교를 해볼 때 형편없이 저평가가 돼 있고, 올릭스, D&D 파마텍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저평가가 돼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 형편없이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고 다 따따따블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따따블 먹는 종목들 아닙니까 다.
1조 2천억의 기존 기술 이전,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기술 이전 기대, 시가총액은 3천억도 안 돼. 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천재투자TV뿐만이 아니라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자, 오르고 채팅 앱이니까 당연히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만 봐가지고서는 지금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렇죠? 모르죠. 예? 그러면 결국에 쭉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쭉 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이런 거 있죠. 자, 주식왕제능 같은 경우에 오늘 모트렉스, 그죠? 그리고 어제 앞쪽에는 최원도 전문가, 삼형엠텍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날 같은 날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눈에 이렇게 빡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고방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차분히 이제 요 쉬는 날들 많을 때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전문가들 특히 접근 방식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쪽,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만한, 그리고 현재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내년에도 큰 수익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